AI 데이터 연구원의 김준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TTA와 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주신 광주TP, 광주 지역사업평가단, 한국과학기술원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의 표준화 및 표준 기술의 구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이라는 표준화 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 개발 현황, 그리고 표준 기술의 구현 사례, 또 추가적으로 이제 R&D 분야에서의 표준화의 중요성 및 표준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은 2019년에 우리가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에너지 데이터 프로시모 포럼이라고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우수 포럼이 돼서 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사무국은 AI 데이터 연구원입니다. 우리 포럼을 이제 설립 목적 부분들은 다른 표준화 기구처럼 각 분야에 대해서 표준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표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행사가 TTA 행사이다 보니까 이 ICT 표준화 포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 38개 표준화 포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포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포럼별로 표준화 기구별로 표준화 목적이라는 TOR이 있습니다. 핵심 표준화 대상인데요. 우리 포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프로시머 전력 거래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결제 시스템, AI 빅데이터 드론 기술과 분산 에너지의 이제 융합 서비스들, 그리고 IoT, 전력 빅데이터와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에 대한 융합 서비스 부분,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IoT 가전기기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표준화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현재 표준화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각 표준화 기구별로 표준화 추진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포럼 같은 경우는 포럼에서 단체 표준을 개발하게 되면 이 상위 표준인 정보통신 단체 표준을 TTA화 하고요. 산업단체 표준은 중소기업 중앙회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표준화 기구인 IEEE 파워 에너지 소사이어티,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파워 얼라이언스, 오픈 스마트 그리드 프로토콜이라는 기구들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또는 미러 활동을 하고요. 공식 표준화 기구는 JTC1 SC25에서 저희가 국제 표준을 제안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오늘 발표한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그리고 지역사업 평가단 TP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 임원들은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위원회들은 운영위원회와 함께 산하에 기반기획위원회, 기술위원회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위원회가 있고요. 각 위원회들은 워킹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표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반기획위원회는 대협력,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부분을 추진하고요. 기본적으로 표준 개발은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위원회 산하에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워킹그룹, EMS 에이전트 워킹그룹 등 한 6개 정도의 표준 개발 워킹그룹이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스마트 AI 가전 워킹그룹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워킹그룹은 광주에서 하고 있는 R&D 관련해서 하는 표준화 워킹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정책위원회, 표준사업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위원회들도 각각 워킹그룹을 통해서 표준 개발 및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표준화 기구별로 표준화 절차서가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우리 표준화 기구들은 쉽게 말해서 표준을 제안을 하게 되면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초안은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절차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화 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표준 제정 현황인데요. 현재 10개 정도 TSTR이 있는데 그 스탠다드와 테크니컬 리포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10개 정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4년 차이지만 3년 동안 인큐베이팅 포럼이라고 해서 조직을 갖추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표준 개발 확산 포럼이 돼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표준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표준 중에서 표준 기술 구현 사업을 한 표준들이 있어서 질적으로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표준 개발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주요 표준들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거래 서비스 참조 모델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프로슈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알 것 같고요. 이 표준이 어떤 기술적인 요구사항, 리퀘어먼트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프로슈머의 어떤 전력 거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정의들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단독주택 간의 전력 거래 서비스. 물론 이제 프로슈머인 이웃과 프로슈머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학교, 이 프로슈머가 되는 학교와 집단주택을 했을 때는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빌딩과 다수의 단독주택 간의 전력 거래 서비스. 마지막 네 번째, 건물과 건물 간의 전력 거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관련 기업에서 제안을 해서 이 표준이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표준 기술 구현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 표준 표지인데요. 이 부분은 정보통신단지 표준의 표지를 준용해서 만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우리는 이제 산업단체 표준으로 KSDT에 관련 표준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표지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성 양식도 KSDT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준은 에너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참조 모델인데요. 이 부분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보면은 이 시각화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서비스의 개념과 어떻게 하는 서비스인지 참조 모델, 그리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한 표준입니다.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강주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강주에서 저희가 개발한 표준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공기청정형 스마트 버스 정거장 서비스 참조 모델인데 여기 좀 길지요, 제목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광산구청 기업경제과의 도움으로 저희가 표준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 표준에서는 스마트 공기청정 서비스,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에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에너지 부분이 우리 포럼의 어떤 표준화 TOR과 관련이 있어서 표준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발 중인 표준인데요. 앞에 그 한양대학교 최진식 교수님이 발표를 하신 표준과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포럼의 부의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기능 요구사항 표준은 현재 ISO IEC 15067-3번이라는 표준에 어떤 명시된 이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라고 EMA라는 것에 대한 모델과 ISO IEC 15067-3-3에 명시된 여러 상호작용을 하는 EMA에 대한 그 모델을 기반으로 EMA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제표준으로 최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계해서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참조 모델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부분은 여러 EMA가
공동으로 에너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개발을 한 표준, 개발 중인 표준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쪽 지역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관련 R&D를 하고 계시는 기업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표준 기술 구현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표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쓸 건가? 그냥 표준으로만 둘 건가? 또는 이 표준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2년 기준인데요. TTA에서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ICT 표준 기술 구현 및 검증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현재는 기업이 직접 제안을 하는 건데요. 관련 표준을 가지고 저희가 2020년에 할 때는 포럼에서 직접 표준을 가지고 관련 기업과 함께 제안을 해서 이 비용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이 에너지 프로시머 전력 거래 서비스 참조 모델 표준을 가지고 표준 기술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 네 번째, 이 빌딩과 빌딩 간의 전력 거래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 기술을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거래소 참조 모델 이 표준을 보시면 이 그 빌딩과 빌딩 간의 어떤 전력 거래 서비스를 사업한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 감축 발령이 됐을 때 자연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고객 간의 전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표준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 발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에서 300kW를 감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전체 사업장인 A, B, C가 있다면 각각 100씩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감축 지시를 했을 때 A 사업장의 경우는 그 300kW 중에 100kW만 썼기 때문에 200kW라는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요. B 사업장은 현재 300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100kW를 감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는 300kW 중에 200kW를 쓰고 있어서 100kW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 문제는 B 사업장입니다. 감축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고객 간에 이 A 사업장, 여유가 있는 A 사업장에서 100kW를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구현 사례인데요. 2020년 6월 11일 자료인데요. 이 감축이 됐을 때 총 0년기라고 되는 기업에서 이제 86개 정도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17메가와트 정도인데요. 기본 영상금이 킬로와트당 1945원 정도고요. 이건 그러니까 월 단위 기준이고요. 전력 거래를 아까 안 했을 때 80% 미만 고객, 11개 고객들의 그 감축 이행 명령을 달성하지 못하는 B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률이 이제 89%고 정상금 감축을 한 89%의 감축한 데에서는 정상금을 2,900만 원 정도의 정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A에서 B로 감축 이행을 여기서 했다면 전체 고객이 다 감축 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감축 이행률이 102% 정도 되고요. 정상금은 350만 원 정도가 늘어서 3,290만 원 정도 이렇게 정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축을 이행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기타 뭐 SMS나 다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표준 기술을 구현한 회사는 쿠르라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그때 저희가 2020년에 만났을 때 5명 정도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기술력은 그 당시에도 탄탄했었지만 이 경영상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표준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됐고요. 물론 TTA가 하고 있는 큰 행사에서도 이 크루가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좀 자금에 대한 어떤 융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2020년 아마 이게 10월쯤 될 것 같은데요. 해줌이라는 회사, 좀 더 이제 지금은 7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에 인수합병 제의가 있었고 2021년 1월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루에서는 아주 적절한 가격으로 인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줌 또한 이 크루 인수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태양광 보급 사업 위주로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해줌이 크루를 인수하면서 DR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DR 서비스를 하면서부터 이 전기차 DR을 결합한 에너지 신산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결국 이제 해줌도 많이 더 성장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 개발을 올해부터 했지만 사실 표준에 대해서 구현을 인큐베이팅부터 했기 때문에 좀 양질의 표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강주 사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버스 정거장 서비스 참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스마트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 여기 이 실증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표준 기술 구현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 버스 정거장 서비스 모델을 우리가 버스 정거장 중에 강주 광산구청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도 여러 버스 정거장들이 스마트 버스 정거장들이 구축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스마트 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하는 부분, 전기버스를 위한 무선 충전 시스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참조 모델에서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기술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스마트 버스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표준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스마트 버스 정거장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 표준만 만들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 스마트 에너지 부분으로 기술 구현을 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서도 보니까 우리 TOR은 아니지만 스마트 버스 정거장의 IoT 디바이스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표준, 또 수집된 기상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 모델, 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요구사항, 이런 부분이 표준이 가능할 거로 보고요. 저희가 관련 표준화 기구와 협력해서 진행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는 참여 기업에서는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D 사업에 대한 표준의 중요성의 방한 부분인데요. 그냥 사례를 좀 들었어요. 2021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단체 표준을 개정하는 것도 이 정부 R&D 사업에서 정량적 지표로 가능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을 한 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RFP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보면은 사업부 전략 및 계획 부분에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 또 표준화 전략, 해당 지로 이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 제안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많이 좀 작성을 안 하시고 제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이 표준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기술을 제안한 기술을 표준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으로 많이 비워두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있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에 우리가 목표 설정 근거와 평가 방법, 평가 환경에 공용 규격을 쓴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표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표준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에는 표준 부분은. 그러면 그 표준을 제시했다면 그 표준에 보시면 우리가 논문처럼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인용 표준이라는 부분이. 이 인용 표준 부분들이 표준화 현황이 되고요. 해당 표준을 개발한 그 표준화 기구를 들어가 보면 현재 그 표준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또는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됐어 배포만 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황으로 작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제안서가 좀 더 구성이 더 알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준화 전략은 우리가 이 개발한 문서와 이 기능에 대해서 표준 문서를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문서를, 그러니까 페이퍼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우리가 만든 기술을 단체 표준으로 제한해야 되고 또는 국가 표준, 나아가 국제 표준으로 진행이 돼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표준화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이 TTA나 우리 같은 표준화 기구에 문의를 하셔서 같이 협업해서 작성하시면 좀 더 알찬다고 봐요. 물론 이 부분을 실제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체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하고 표준화 기구를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업들은 영리법인이고 표준화 기구들은 비영리법인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과 에너지 관련된 거라면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가 신설 워킹 그룹을 검토해서 승인해서 이 워킹 그룹에서 활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표준 전문가를 매칭시키고 또 기술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이 문서를 개발해 가는 거고 기업에 대한 로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대신 이 기업이 참여한 표준이라는 거, 이 실적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그 역량적 목표로 특허나 논문은 많이 씁니다. 근데 논문도 보면은 기업이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련연구원, 학교를 통해서 논문을 실적을 많이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변리사에 의뢰해서 특허법인에 의뢰해서 특허를 작성하잖아요.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 기구에 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거죠. 이 제안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면 그 상담을 통해서 제안서를 같이 작성을 해주고 이 제안서가 이제 표준으로 되게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정량 지표를 잡을 때도 우리가 표준 제안, MP 제안이죠. New Proposal, MP 제안 단계부터 우리가 이제 WD, 워킹 드래프트를 만들고 표준이 제정되는 이 단계로 구분해서 정량 지표를 잡으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지표 잡을 때도 표준화 기구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 또 지표가 명확하게 되고 이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표준 전문가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시 두 번째인데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주 쪽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강주 사례를 하나 들고 싶었는데요.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 드린 건데요. 오늘 뭐 어떤 그 세미나가 방청객이 있고 서로 토론한다면 이 주제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의 특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규제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즉, 그 분산 자원 중개 시장이라는 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단체 표준, 국가 표준, 나아가 국제 표준을 먼저 제안을 한다면 이 규제인 규제와 법 제도를 개설하는 데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지금의 전력 거래 시장은 한정과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장 모델이 먼저 표준화를 되고 우리가 그 표준을 기반으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제 표준이 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를 든 건데 이 규제자격 특구 사업이
표준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표준화기구와 우리 표준화기구가 아니더라도 표준화기구 협의를 해본다면 또 하나의 어떤 그 근거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표준화 포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저희 포럼은 그 회비를 받고 하는 포럼은 아직은 아닌데요. 신규 표준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을 많이 제한해 보신 분들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중소중견, 강주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은 그냥 간단하게 표준화 기구에 연락을 줘도 되고요. 이 표준, 우리 인원 표준을 만들고 싶다는 제목을 적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절차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속 과제로 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제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그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 사무국인 AI 데이터 연구원으로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광주에 있던 그 기업들 또는 기관들은 어,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을 많이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이 포럼은 단순한 행사나 세미나가 아니라 표준화 기구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표준화 협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